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외치며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금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자꾸만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목표를 이루고 변화를 꾀할 때 그저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에만 기댄다. 지난 수십 년간 과학이 축적한 습관의 힘을 삶에 적용하는 전략을 무시한 채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다. 스스로를 착취하다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삶을 끝장내야 한다. 지난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자제하거나 인내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자제력 대신 습관을 활용했다. 올바른 습관을 들이려면 먼저 습관이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 중 거의 절반 동안 인간의 뇌는 이른바 습관 시스템에 의존한다. 인간 행동 연구 전문가이자 최초로 뇌과학과 심리학을 접목해 습관의 형성 원리와 작동 방식을 분석했던 웬디 우드는 습관 연구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다. 우리 삶의 43%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시밭길을 걷지 말고 과학의 힘을 빌려 새롭고 건강한 습관을 설계함으로써 삶을 견고하게 다지는 자신만의 습관 시스템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첫째,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상황에 집중하라. 상황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 즉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함께하는 사람들, 때와 장소, 취하는 행동, 심지어 스마트폰 속 가상세계 역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또는 환경이 인간과 결합한 게 바로 우리의 행동이다. 습관 설계의 가장 기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상황을 재배열해야 한다. 이 말은 그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리한 상황에 자신을 놓아두어야 한다는 말과 똑같다. 학습 목표 달성이 뛰어난 학생들은 자제력을 이용하지 않고 도서관 등 공부할 때 방해 요인이 없는 장소를 골라 자신의 상황을 제어한다. 공부하는 공간, 즉 환경의 변화를 꾀한 학생들은 놀고 싶은 유혹을 아예 제거함으로써 자신과의 불쾌한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 그렇다. 목표는 습관의 형성과 큰 연관이 없다. 왜냐하면 습관은 동기와 의지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작동한다. 습관은 재빨리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다. 의식적 자아가 뭔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사이에 습관은 이미 신호를 받아 행동을 향해 전력 질주할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습관은 은밀하고 빠르게 의식을 장악한다. 의식적 자아가 발동될 틈을 주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인간의 삶에는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는 무수한 타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 사람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식당에서 대식가와 같은 테이블에 앉으면 그들이 음식을 권하든 안 권하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유리한 상황에 자신을 놓아두는 법을 터득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저절로 흘러갈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여 자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일에 착수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습관만 굴러 들어올 것이다. 둘째,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하라. 마찰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리적 기반이 된다. 운전 중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성냥에 불을 붙일 때, 땅 위를 걸을 때 우리는 마찰력에 의존한다. 이런 마찰력을 단순하고 직관적이면서도 잘만 활용하면 습관 형성하는 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마찰력을 제거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주 3회 이상 운동하기를 달성할 습관으로 정했다면 멀다는 핑계로 운동을 자꾸 미루는 습관은 제거할 습관이 된다. 마찰력을 제거하여 먼 헬스장 대신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집 앞 공원에서 운동한다. 반대로 마찰력을 추가해보자. 저축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습관을 떠올려보자. 애초에 신용카드는 돈을 쓰는 행위에서 마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소비자들은 돈이 없을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해 계속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니 저축을 하려면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써야 한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는 어떤가? 체크카드는 생긴 것만 빼고는 현금과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쓸 때 행위 과정은 전혀 다르다.
마찰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체크카드 대신 현금을 낼 때 30% 가까이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로지 내면에서 나오는 힘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지 말자. 달성할 습관과 제거할 습관을 떠올리면서 상황을 재배열하여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해보자. 셋째, 행동과 보상을 긴밀히 연결하라. 같은 일을 하면 우리는 금세 지치고 실증을 느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겐 호기심이 많다. 늘 다양한 변화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기 때문이다. 보상은 습관이라는 열차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연료를 공급한다. 최초의 노력에 대한 사소한 보상조차 없다면 우리의 습관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흡족한 보상을 얻으면 뇌는 도파민을 내보낸다. 도파민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앞으로도 그 일을 계속하도록 추진해준다. 그러나 도파민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때는 예기치 못한 보상을 경험할 때다. 그리고 이런 예기치 못한 보상은 우리 삶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마트에서 특가 상품을 구입해 본 적 있는가? 누구나 딱 하루 반값 할인이라고 적힌 우유를 구입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느 뇌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가 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의 뇌에서 다량의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한다. 이 도파민은 반값으로 우유를 구입한 상황과 함께 당시에 날아갈 것만 같은 좋은 기분을 시냅스에 저장한다. 이 과정이 몇 번 더 반복되면 소비자에게 새로운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는 습관이 형성된다. 하지만 도파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왕성하게 분비된다. 보상을 기대했는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뇌는 앞으로 그런 행동을 피하라는 신호를 내보낸다. 쇼핑 할인이 끝나 제값을 다 치러야 할 상황이 다시 반복되면 도파민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반응을 더 이상 작동시키지 말라는 의견을 뇌에 전달한다. 이것이 보상의 어두운 측면이다. 이처럼 습관은 쾌락의 경험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것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기분 좋고 기쁘고 짜릿하고 재밌고 황홀한 경험을 하면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습관을 관장하는 뇌 영역을 폭격하듯 자극한다. 따라서 비의식적 자아가 무엇을 습관으로 선택하게 할지 유도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우리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행동한 직후 기대한 것 이상의 쾌락을 반복적으로 느낄 때 도파민에 의해 왕성하게 활성화된 습관 시스템이 비로소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올바른 선택을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단단한 착각을 멈춰야 한다. 습관은 애쓰지 않는다. 이 힘 위에 올라타 당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라. 습관으로 완성된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의지박약과 노력만능이라는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과학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전략을 실천해왔다. 강인한 자제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 가볍고 쉽게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다. 이것이 습관이 지배하는 삶, 혹은 습관을 지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유일한 약속이다.